자, 오늘 수업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개념을 배워볼 건데, 참고로 이제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의 언어의 공통적인 특징, 공통적인 문법이라 해야겠죠. 공통 문법이 있습니다. 공통 문법. 그거는 뭐냐면 일단 변수라는 개념이 있고요. 변수. 그 다음에 조건문. 그 다음에 반복문. 그 다음에 함수. 요거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가지고 있는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우리는 뭘 배울 거냐면 요 변수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변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일단 변수는 여러분들 딱 변수의 이 말을 해석하면 뭐가 있어요? 변할 수 있는 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변할 수 있는 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생각해서 이제 변수라고 하는데, 자,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자, 수학 시간에 뭘 배웠냐? 자, 미지수 x라는 녀석이 있을 때, 그 다음에 x 플러스 뭐 10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얘는 결과가 뭘까요? 그쵸, 15겠죠.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 그쵸? 이 변수는 이게 답니다. 그런데 자, C 언어에서는 변수를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자, 변수를 어떻게 쓰냐? 이 앞에다가 int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 int라는 건 뭐냐면 인티저의 약자예요. 인티저. int는 요것도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인티저의 약자. 자, 인티저가 뭐죠? 얘는 정수를 말합니다. 정수. 근데 그냥 정수가 아니라 십진수 정수를 말하는 거예요. 십진수 정수. 그러니까 십진수 정수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는 1, 2, 3, 4, 5, 6, 7, 8 그런 걸 정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0은 정수인가요? 여러분들 0도 정수예요. 0도 정수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정수인가요? 정수죠. 그쵸? 음의 정수, 양의 정수.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의 정수, 양의 정수. 자, 그래서 정수는 마이너스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튼간에 여러분들이 변수를 선언한 거면 여기 앞에다가 int라고 붙여야 돼요. 그러면 이 int라고 붙였기 때문에 이 x라는 거는 변수명입니다. 변수명. 자, 변수를 선언할 때 어떻게 쓰냐면 앞에는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 먼저 오고요. 그 다음은 변수명이 위치하게 됩니다. 이건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 먼저 온 다음에 변수명이 와요. 변수명. 얘는 쉽게 말해서 변수명이에요. 뭐라 짓던 상관없어요. A라 지어도 상관없고요. I라 지어도 상관없고요. 뭐 ABC라 지어도 상관없고요. 변수명은 뭘로 지어도 상관없습니다. 한글로 지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숫자로 되어 있는 거 안 돼요. 숫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뭐 ABC, A라 했을 때 빼기 안 돼요. 이것도 안 됩니다. 뭐 대문자 A 상관없어요. 빼기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숫자 안 됩니다. 뭐 언더바 가능해요. 언더바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튼 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뭐 한 거냐면, 여러분들이 int x라는 변수를 선언한 거예요. 선언. 자, 그래서 변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nt x라 했을 때 변수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타입, 얘가 먼저 앞에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변수명이 뒤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변수의 특징 첫 번째, 변수는 선언되어야만 사용 가능하다. 선언 또는 정의라고 하겠죠. 정의.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int x라는 변수를 정의한 거예요. 선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int라는 녀석은 정수만 담을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변수는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저장할 수 있는 값의 형태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변수는 누군가 친구들이 야, 너 오늘 C 언어 배운 다음에 해가지고 야, 변수가 뭐냐? 물어봤을 때 야, 변수는 일단 정의되어야 돼. 너무 좀 사전적이긴 하지만 그다음 변수는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그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저장할 수 있는 값의 형태가 다르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변수에다가 어쨌든 값을 넣으려면 x15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x라는 변수에다가 값 15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변수는 저장소라 생각하시면 돼요. 저장소.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다. 자, 그런데 이 저장소의 특징은 뭐냐면 변수는 값을 오직 하나밖에 저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2개 이상의 값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값을 2개 이상 저장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쓴다?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이런 건 없어요. 오직 값을 하나밖에 저장하지 못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printf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자, 내가 이 값을 출력하고 싶을 때 자, 여러분들이 아까 숫자 출력하고 싶을 때 뭐 쓴다 했죠? %d 쓴다 했죠? 그죠? %d 한 다음에 쉼표 한 다음에 15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15가 출력될까요? 당연히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 x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뭘로 바꾸면 된다? x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x를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나오죠? 자, 일단은 저는 이렇게 써볼게요. 자, x라는 값을 출력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이죠? 자, 그러면 맞춰보세요.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얘는 변수 x일까요? 아니면 값 15일까요? 맞춰보세요. 다시 얘는 변수 x일까요? 값 15일까요? 자, 변수는 야, 일단 보세요. 변수는 요거를 요 는 보이죠? 요 는을 뭐라고 하냐면 대입연산자라거든요. 대입연산자. 그래서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자,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건 뭐냐면 변수예요. 좌측에 있는 건 변수. 우측에 있는 건 뭐냐면 값입니다. 값 15. 그러니까 좌측에 오는 게 아닌 이상 다 값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다 값으로 본다. 그러면 얘는 지금 대입연산자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외의 거예요? 얘는 대입연산자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이 x는 여러분들 없잖아요. 그럼 뭘로 봐야 돼요? 값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걸 뭘로 본다? 15라고 보시면 됩니다. 15라고 보시면 돼요. 15. 그래서 출력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 15 값이에요.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런 걸 하나만 해볼게요. 제가 x는 그 다음에 x 플러스 10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맞춰보세요. 자, 이 16번째 라인에서 이 x는 뭐라고 나올까요? 자, 이 x는 일단 보세요. 이 x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지금 제가 선택하고 있는 이 x는 값이에요, 변수예요? 값이에요. 그죠? 값. 왜요? 대입연산자 기준으로 어디에 있기 때문에? 우측에 있기 때문에. 그죠? 우측에 있기 때문에 얘는 값 뭘로 봐야 될까요? 15. 그렇죠. 15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러면 15 플러스 10은 뭐겠어요? 당연히 25겠죠? 그러면 이 x에 할당되는 건 뭘까요? 25가 할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16번째 라인에선 뭐가 출력될까요? 25가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변수의 특징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변수는 뭐냐면 변수는 재활용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변수는 재활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8번째 라인에서 int x라는 걸 정의를 했고 x에다가 15를 넣었잖아요. 분명 제가 변수의 특징 중에 뭐라고 했어요? 변수는 값을 오직 하나밖에 저장할 수 없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언어를 통틀어서 변수를 2개 이상 저장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절대 없습니다.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변수의 값을 오직 하나밖에 저장할 수밖에 없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고 나서 지금 15번째 라인에서 이렇게 썼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15는 어떻게 될까요? 날라갑니다. 날라가요. 사라져요. 실제로. 사라집니다. 메모리 구조상에서 이 15라는 값은 사라지고 이 x에 25가 할당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변수는 아주 지조 없는 녀석이에요. 지조 없는 녀석. 갑자기 기존에 있는 녀석과 짝짝꿍 하다가 새로운 녀석이 오면 나 얘 좀 잘생긴 것 같은데 얘 좀 이쁜데 하고 얘하고 짝짝꿍 해버리는 거예요. 짝짝꿍. 그죠? 그러니까 얘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죠. 그래서 x는 뭐가 나온다? 이때는 25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 하시면 계세요. 그러면 강사님 재활용 가능하다 했으니까 이렇게 쓰는 건 안 되나요? 네, 안 돼요. 이거는 변수를 재활용한 게 아니라 내가 int x라는 변수를 재정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변수의 특징이 하나 더 나오죠. 자, 변수는 재정의할 수 없다. 이게 변수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변수는 이런 식으로 재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컴퓨터가 야, 너가 선언된 게 변수가 int x인 건 알겠대요. 그러면 야, 네가 쓰려는 게 요거니 컴퓨터는 모릅니다. 그래서 오류나요. 빌드 오류나죠. 아니요 누르면 여기 보이죠? int x를 너는 지금 재정의하고 있다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따르게 하려면 뭐 이런 식으로 변수명을 바꾼다든지 뭐 그런 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변수는 재정의할 수 없다. 그리고 변수는 오직 값을 하나밖에 저장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이런 것도 써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int 뭐 y. 그러니까 변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뭘로 이제 써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걸 써도 상관이 없다. 뭐 y라고 써도 뭐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변수는 말 그대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름만 다르면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자, 요걸 여러분들 제가 이거 올려드리긴 할 건데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변수는 선언되어야만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변수는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저장할 수 있는 값의 형태가 달라요. 그 다음 변수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입니다. 그리고 변수는 값을 오직 하나밖에 저장할 수 없고요. 2개 이상 저장 못한다. 만약에 값을 새롭게 하려면 재활용하는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변수는 재정의할 수 없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개념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썼는데 뭐 이렇게 못 쓰냐? 이렇게도 사용 가능합니다.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변수를 정의함과 동시에 값 15를 넣어준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보통 뭐라고 하냐면 변수 초기화라고 합니다. 초기화. 변수 정의, 선언 다 같은 말이에요. 변수 초기화, 정의, 선언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x라는 변수에다가 15라는 값을 바로 할당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아까 썼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아까 썼던 것처럼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쓰던 이런 식으로 쓰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쓰던 원하는 방식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 거예요? 변수에 대한 기초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